철통 국가안보의 최전선, 그 중심에 세계 최강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한전들! 거대한 화포에 청춘을 건 사람들. 비상금지! 형님 믿고 맡길 수 있겠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K9 자주포란 K9 일원으로서 강한 정신력과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십과 그리고 맡은 임무 수행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과 K9 자주포에 대한 열정으로 김기협 병장은 전문 하사를 선택했죠. 전역을 사흘 앞두고 실사격 훈련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1분 3보 사격 준비! 준비! 슛! 불꽃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육군 제1포병여단 거포대대. 적을 제압하기 위해 포탄 사격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K9 자주포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에 있는 포탄 사격이 있는 날인데 지금 주둔지를 가서 일단 저희가 사격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전문 하사로 임관하는 김기협 병장. 일반 병사로서는 마지막으로 참가하게 되는 실사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실제 포탄 사격이 실시되는 만큼 출발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총은 지금 K6라고 사격에 지금 문제가 있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K9 자주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 또 점검하는데요. 이번엔 쇠망치가 등장. 바퀴를 있는 힘껏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출발 전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커넥터가 이제 선회를 하면 이제 이 커넥터가 빠질 위험이 있어서 점점 빠져서 그걸 다시 안으로 넣어주는. 내부에서도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쏘아 올릴 포탄도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군요. 전차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뭐 많고 그래갖고 잘못 기동할 때 정신 안 놓고 있으면 다칠 위험이 많아요. 명준아, 내부 정리 다 했니? 수고했어. 우리 이제 망대기 한 번만 부탁할게. 훈련하기 전에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게 잘 돼야 사격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해서 정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격이 이루어지는 훈련에선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비를 해야 안전하게 훈련을 하는 건 물론 전시 상황에서도 막강한 공격력을 뽐낼 수 있으니까요. 후사경까지 확인을 마치고 나면 K9 자주포가 육중한 몸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훈련 장소까지 1시간 반 남짓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전체를 지휘하는 포반장을 비롯해 함께 탑승하는 인원은 총 5명. 일반 도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가는 길도 긴장의 연속이라고 하는군요. 붉은 깃발은 일반 시민들에게 보내는 신호인데요. 지금 훈련 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뛰어난 기동력과 민첩성은 K9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 무려 1000마력의 엔진을 자랑하며 도로를 달릴 때는 최대 시속 67km로 회속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험한 산길에서도 시속 40km를 유지.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을 고려해 직접 개발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K9 자주포의 최강 화력을 시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K9 자주포는 불균형이 심하던 남북 간의 포병 전력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1998년 K9 자주포 생산에 성공하면서 열세였던 포병 전력이 우세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K9 자주포가 정차하면 포병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총조 나와. 방탄 쓰고. 오늘 정규 점검 이상 없고 환자 있어? 없습니다. 총기 이상 없습니다. 방탄 확인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격 지휘소로 집합해서 휴식하자. 예.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앞으로 갓. 무사히 훈련 장소까지 도착한 후임병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의 포반장 김기협 병장입니다. 장렬하는 한낮의 태양. 이동하는 병사들의 손에 하나씩 들려있는 이것은 반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반압을 든 김기협 병장이 후임들과 함께 구호까지 붙여가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출동한 이동식 밥차. 배식에 앞서 비닐부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반합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야 식사 준비가 끝난답니다. 반합 비닐은 왜 씌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최대한 반합을 씻긴 하는데 조금 완벽하게 다 씻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비닐을 씌워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먹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훈련에서도 위생을 철저히 챙겨야 건강하게 부대로 복귀할 수 있죠. 고된 야외 훈련 도중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식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술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를 몰고 1시간 반을 달렸으니 모두들 다른 때보다 더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위해 향하는 곳은 K9 자주포 안? 비좁은 이곳이 오늘은 식당으로 변신했습니다. 야외 훈련에서 먹는 밥은 반찬도 조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달픈 훈련 중 잠깐 쉴 수 있고 밥 한 술 뜰 수 있는 지금이 꿀맛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나름 식탁도 있네요. 원래 식탁이 아니야. 원래 식탁 용도로 쓰는 게 아닌데 저희가 지금 전술훈련 상황이라 최대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용도로 쓰고 그래도 전술훈련이라 그래도 식당과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을 이틀 앞둔 김기협 병장. 일반 병사로선 마지막 훈련인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혹한기 훈련 때인 것 같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추운 날씨에 추위를 견디면서 전시상황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인데 추워서 동상 걸릴 뻔한 적도 있고 가는데도 힘들었고 자는데도 막 체감상 막 영하 20도 막 그렇게 들고 한편으로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도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어차피 훈련 나간 거 다시 또 못 돌아오고 하니까 한번 버티고 해보자. 그래서 막 이런 것도 견뎠는데 진짜 뭘 더 못 견디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본격적인 실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포탄 장전부터 발사까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 하지만 오늘 훈련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정원아 잠시만 기다려줘. 예. 방열한다. 계속 스톱. 조준점 따는 이
겨냥틀을 이용해서 저 화포 안에서 보면 요 안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에 꼭 맞으면은 그 조준점이 이제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준점을 따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포를 이제 포를 쏟아보면 이제 반동이랑 진동 때문에 이게 포가 흐트러져요. 그럴 때 이제 방열을 할 때 수동 방열을 할 때 이제 조준점에다 맞추면 다시 정확하게 방열이 되니까 이 조준점을 따놓는 거예요. 전장에서 문제가 생길 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사격을 하는 훈련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장전봉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K9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되지만 만약의 상황에선 이렇게 장전봉을 이용해 포탄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수동 사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격 때 수동식으로 사격을 해서 이게 지금 포탄을 장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장전봉을 이용해 포신의 폐쇄기에 포탄을 밀어넣으면 사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납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늠름하게 도열해 있는 K9 자주포 진지의 장전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수동 컴퍼가 두 발 보고 수력사를 15m 과학건으로 하고 1차, 2차 요력사는 또 자동으로 한다고. 알겠지? 저녁 전 병으로서의 마지막 실사격 훈련을 앞두고 위장을 마친 김기업 병장의 얼굴이 왠지 잔뜩 굳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사격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위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도 많고 긴장도 되지만 저희 지금 인원들을 믿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군 최강자라 손꼽히는 K9 자주포. 이제 그 위력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번 사격 수동 사격 임무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사격은 지금 수동 사격 임무로 사격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1포대 사격 임무들. K9 자주포 안에 있는 포병들에게도 드디어 사격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장전봉을 이용해 포탄을 밀어 올리는데요. 조준점을 향해 K9 자주포의 포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병사들은 더 분주해집니다. 장전봉이 밀어올린 포탄은 체인을 이용해 움직이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단 30초 만에 끝날 작업이지만 수동으로 하려면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폐쇄기는 사격을 할 때 반대쪽으로 뿜어져 나오지 않도록 막는 부분인데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탄과 장약을 장전한 다음 폐쇄기를 닫고 뇌관을 폐쇄기의 한가운데 끼워 넣고 방아끈을 걸어당기면 발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모두 숨죽이고 발사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대 3보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수! 방아끈을 당기는 것과 동시에 불을 뿜어내는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는 40km. 발사 속도와 명중률은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치의 실수 없이 모든 K9 자주포에서 포탄을 표적지까지 발사하는 데 성공. 비로소 긴장을 풀고 포병들이 서로를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예, 지금 이제 막 사격이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번 사격 굉장히 잘 마무리되었고 이번에 처음 사격한 수동 사격인데 엄청 잘 쏴갖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문제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저희는 일단은 문제되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시원시원하게 포탄은 잘 쏴서 아주 매우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이번 사격 수동으로 처음 하는 임무여서 정말 사격하기 전까지 격발하기 전까지 정말 많이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딱 격발하는 순간 시원하게 나가는 거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실시한 그런 포탄 사격은 K9은 이게 자동으로 다 사격이 가능하지만 전장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동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수동식 사격 절차에 의해서 오늘은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단 한 건의 그런 문제 없이 그런 기동부터 또 도착해가지고 그런 전개 절차 또 사격 임무까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대대가 정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로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습니다. 김기업 병장의 마지막 훈련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하루 앞둔 이튿날. 오늘만 지나면 전문 하사로 임관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병장님, 예. 어디 가세요? 저는 지금 상담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상담이요? 예. 뭐 간부한테요? 아니요, 지금 황윤 병장이라고 제 동기 있어서 제 지금 후임이 있어서 제 상담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후임한테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또래 상담병이라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업 병장이 전문 하사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가장 많은 조언을 구했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번에 전문 하사를 하게 되는데 좀 애들을 잘 통제할 수 있나, 그리고 책임감 있게 애들을 잘 이끌 수 있나 좀 걱정이 많아서 근데 좀 그게 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김기업 병장님 이전에도 생각 많이 그런 쪽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6개월 이상 상담해본 김기업 병장님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평가도 합격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배워야 할 것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왔던 질문의 답을 이렇게 듣고 나니 김기업 병장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래지만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무. 황우윤 병장은 그런 동료이자 전우죠. 평시에는 행정병을 맡고 있고 전시가 되면 이제 작전 서기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포대대 병장 황우윤입니다. 또래 상담병 활동을 하면서 다른 전우들의 이제 뭐 고민이나 아니면 뭐 직업적인 부분 아니면 좀 가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줬었고 그래서 이제 또래 상담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20대 청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군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청춘들입니다. 전우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또래 상담병에 지원을 했다는데요. 형님 이제 혹시 고민이 있는데 시간 좀 가능하시겠어요? 앉아요. 앞에 앉아.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진로 검사와 직업 검사를 전우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전역 후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는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필요한 자격증과 스펙까지 꼼꼼하게 알아봐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 쪽에 대한 고민을 한다 할지 진학을 할지 경찰을 할지에 대한 고민. 제가 진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거 있어서 저번에 너가 이제 경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이제 경찰청 홈페이지랑 이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 좀 봐야 될 거는 운전면허 1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공통 자격으로. 이거는 있어?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나가자마자 좀 따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과 자체가 이제 경찰행정학과가 아니니까 이 분야가 아니라 이 밑에 전의경 이걸로 보면 되고, 시험 공고 같은 경우는 20일 전에 경찰청에 일괄적으로 올라온대. 이거 확인해서 1년에 2번 있으니까 시기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체력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맞춰서 너가 지금 어쨌든 계속 부대에서 체력 단련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잘 하고 나가서도 계속 이어서 좀 운동을 계속 하면 체력 검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는 또래 상담은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다른 전우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황희은 병장님이 상담을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황희은 병장님이 좀 있으면 전역을 하는데 정말 아쉽고 앞으로 제 진로 상담을 위해서 계속 찾아올 생각입니다. 병사들의 꿈을 찾아준 덕에 얼마 전엔 상도 받았답니다. 이거거든요. 얼마 전 같은 생활관 인원 전원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리고 함께 공부한 황효윤 병장과 동료들은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국방일보에도 게재가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대 초반에 이제 남들한테 혹은 전우들한테 이제 받았던 그런 배려를 저도 이제 똑같이 베풀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이제 저보다 1년 선임인 한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1년 선임인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저한테 꾸준히 받으시다가 이제 결국 독일 유학을 결정하게 돼서,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독일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집이나 아니면 이제 학원 같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진로 선택까지 도움을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어서 조금 더 잘 안다고,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에 지망했지만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입대한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진 않았죠. 정파대입니다. 일본이고 용사의 도배하기를 봐서요. 시범 운영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왔던 자신의 노력을 이젠 전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도 상담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시윤아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지. 디셀도르프지? 지금 디셀도르프야. 독일 어때? 더워? 지금 어제부터 비 엄청 내려가지고 진짜? 좀 아츠바이야? 아이스야? 지금 아이스바이. 아이스바이? 그래도 이제 좀 독일어 늘었겠네. 얼마 안 됐거든, 나. 옛날 생각 안 나?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엄청 많이 나지. 진짜? 난 솔직히 꽤 재밌어 보여. 군생활? 그치, 뭐. 너 되게 잘했으니까, 너는. 군생활. 그때 우리 작년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치? 작년 한 5월? 6월? 전술에 있을 때. 맞아. 근데 재밌었지. 다시 와. 네, 뭐. 군대 다시 와. 아니. 내가 군대를 다시 갈 거였으면 입사를 했지. 잘 지내고 있어. 또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전역하고 독일만 그때 보자. 뭐 연락하고 뭐 물어볼 거나 궁금하면 또 연락하고. 오케이. 수고해. 어떠세요? 전화통화 하니까? 네, 반갑네요. 한 달 전쯤에 독일어 관련돼서 좀 물어본다고 연락 왔었거든요. 또 연락하니까 반갑네요. 황의윤 병장에겐 단순한 군대 동료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인생의 전우입니다. 제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고 남에게도 배려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남을 도울 수 있었고, 이 부대는, 그리고 제 군생활은
제 미래를 위해 제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도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하사 임관을 앞둔 김기엽 병장 역시 황의윤 병장과의 또래 상담을 통해 군대를 제2의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었죠. 포병으로 뜨겁게 보냈던 지난 21개월의 시간. 산전수전을 함께했던 K9 자주포와 함께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목표가 있다면은 전문화사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장기 복무까지 하는 게 목표고, 간부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이 나를 믿고 잘 따라주는 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K9이란 내 인생에서 21살에 만난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열정으로 전문 하사에 도전한 김기혁 병장. 이제 하사라고 불러야겠네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김기혁 하사의 청춘을 응원합니다.